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윤 CR 인성교육연구소의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삶이 더할 수 없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마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죄와벌이라는 소설 아시죠? 도스토예브스키가 쓴 소설. 거기에 뭐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뭐 노파를 살해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스토예브스키라는 사람은 이제 그의 나이 27세인 1849년에 이제 혁명적 사상을 품은 어떤 비밀 단체와 함께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묶어놓고서는 이제 그 총으로 이제 사형을 했나봐요, 그때. 그러려고 하는 중에 이제 황제 서신이 와서 이제는 사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고서 이제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토스토예브스키가 살던 시대의 지식인들은 그 시대의 결정론적이나 뭐 유물론적 사관과는 반대로 자유, 성실성,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사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스토예브스키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집필 활동을 하면서 삶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도 토스토예브스키 같은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물에 빠져서 죽을 곱을 넘겼다가 살아난 사람,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들, 이럴 때 이제 삶의 소중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죠. 심지어 이제 뭐 우리는 산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고 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시간과 공간 속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죠. 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있고,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삶이라는 선물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생일 선물은 뭐 아주 고마운 줄 알죠. 근데 삶이라는 선물은 뭐 그냥 주어진 아주 고귀한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keep body and soul together라 그러죠. 그날 살아가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당사자 자신에게만 근데 국한되는 한, 그러니까 그렇게 그날 뭐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그 당사자 자신에게만 국한된다면 그런 삶이 문제 삼을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데 뭐 그것을 우리가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대다수가 이제 이러한 일상의 틀 속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뭐 지쳐서 살다가도 언젠간 분명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움켜진 삶, 즉 시공간에 매여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켜진 삶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과 공간은 영원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 영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은 변합니다. 변하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에이징, 노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안티 에이징을 하려고 애쓴들 간에 늙어서 죽게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즉 나라는 존재가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이 잡아서 한 8, 9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인데 지나가는 한 시간 속에 존재하다가 가는 나지만 그 주어진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저축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은 계속 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흘러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흘러가면 그만이에요.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한테 흘러진 시간은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그리고 그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요. 일정한 속도로. 1분은 60초 아닙니까? 1시간은 60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하루는 24시간.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2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간은 내가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가. 이렇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삶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 무엇을 채워 넣는 것이 좋을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은 결국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항상 하나에서 다를 생성하고 다에서 하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 무엇을 채워 넣는 것이 좋을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공짜로 주어진 선물인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결국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물음에는
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 삶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삶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뭐 이런 사물의 삶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삶을 어떤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이 사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문제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선택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삶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떠밀리듯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생존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 이 지상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초월적 명령이 아닌 우리가 CR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썩어서 옥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고 더불어서 사는 삶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나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후회 없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은 사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사치라는 거예요. 너는 뭐 어떤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니? 어떤 후회 없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니? 이런 질문은 지금 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이라는 지상의 명령 가운데 가장 단순한 생존하기 위한 명령, 즉 우리의 수명을 다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선택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떠밀듯이 그냥 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노예적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주체적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노예적 삶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아주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산다고 해도 인간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한 대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유토피아가 뭡니까? 오토퍼스라는 것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토퍼스,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토피아라는 장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거는 어떤 창고에 우리들이 이제 똑같은 양의 일을 해서 이제 재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돈이라고 그래서 어떤 재물을 집어넣는 게 똑같은 양의 재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똑같은 양의 재물을 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종. 근데 어떻게 똑같은 양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빼서 쓰는 양도 또 필요에 따라서 빼서 쓴다는데 사람마다 또 다 필요한 때가 다 다르고 또 필요할 때 빼서 쓰는 재물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우리 머릿속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땀을 흘려서 살아갈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곡물. 뭐 이 세상에 곡물이라고 하는 거면 뭐 쌀이라든지 보리 뭐 이런 밀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곡물을 합하면은 온 세계의 이 지구촌 모든 인구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곡물, 뭐, 쌀만 뭐,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수입을 해서 빵을 만들다든지, 밀을 수입해서 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양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구촌 어딘가, 우리나라의 어딘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왜 굶어 죽습니까? 만성기아에 왜 시달립니까? 만성기아에 왜 놓입니까? 그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왜 없습니까? 돈을 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예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 나라는 이제 식물 생산에 적당한 아열대성 기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12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작지도 전 국토의 68%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경작지 잘 경쟁만 해도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굶어 죽고 만성기아에 허덕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의 권력자들의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내전을 했고 무모한 사회주의 실험을 했고 그리고 경제 개발을 뒷전에 둔 채 오직 권력 다툼을 일삼는 가운데 국토는 피폐해져 버렸고 그래서 국민들은 최악의 빈곤으로 내몰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러한 질문은 사치스러운 질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뭐예요? 위에 이데오파의 예를 들었듯이 빈곤과 정치적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한 인간 사회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재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식이 반영된 물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물음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물음이 문제의식은 뭡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솔루션,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것이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문제의식.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우주적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목적을 이루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 우주적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 목적을 넘어선 어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 목적이죠. 초월적, 형이상학적 목적이에요. 메타피식한 어떤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본성, 본능, 피직 어떤 물적인 것, 물적인 욕심 뭐 이런 걸 벗어난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주적 목적을 위해 산다고 그랬는데 우주적 목적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우주적 목적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라는 질문의 해결이라는 사람은 그것은 증명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죠. 왜? 모든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형이상의 끝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 거죠. 우리의 그런 존재가 믿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드러난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형이상학적인 것은 이제 가설, 이제 가짜로 설정해 놓은 것이죠.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적 목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우주적 목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삶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합리적 선택이나 종교적 선택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적 목적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주적 목적을 갖고 살면은 이제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적.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이라면 어떤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합리적 선택, 즉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뭐 진리를 찾는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공부한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참된 이치? 그러면 가장 참된 이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삶을 우주적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목적의 참된 이치,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목적이 참된 이치를 찾기 위해서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재물을 취한다. 재물을 취한다고 할 때도 단지 재물을 취해서 나의 삶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나의 편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단지 그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이냐, 그래서 나의 유용한 것이냐, 즉 가장 좋은 물건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건을 취했으면은 그 물건에 합당하게 우리는 가장 합리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합리적 선택이 이제 굳건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종교적 선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진리를 찾는데 가장 합리적을 찾는데 합리적을 계속 찾다 보면은 형이사각적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진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선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 선택이나 종교적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주적 목적을 위한 삶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이상을 거부할 때는 언제나 다른 형이상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는
뭐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살겠다. 이상사회가 유토피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토피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우리의 이제 정신 세계에서만 있는 거예요. 현실에는 그게 이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사회인 유토피아를 거부하게 되면은 현실에서 남게 되는 건 뭐예요? 또 이상사회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사회는 공산사회를 꿈꾸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죠. 공산주의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거라고 합니다. 바퀴와 더불어. 근데 그것도 이룰 수 없는 이상사회나 마찬가지죠. 공동생산, 공동분배. 뭐 유토피아는 아닐지라도, 그러니까는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 똑같이 뭐 분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개념이고, 무상의료, 무상급식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이제 공산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주적 목적을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우주적 목적에 우리 우주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거부하더라도 또 다른 이상사회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주적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매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매도하거나 비난할